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간밤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등락만 반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67.43포인트 0.4% 하락한 16,451.25에 S&P 500 지수는 9.54포인트 0.51% 하락한 1,867.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7.26포인트 0.63% 내린 4,307.19에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비상회의를 열고 크림 자치공화국 독립선언서를 제적 의원 100명 가운데 78명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오는 16일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절대적인 합법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주민투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체 의회를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기업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도매 판매는 하락세를 보여 증시에 호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고와 판매가 동시에 증가해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기업 재고가 전월에 비해 0.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0.4% 증가를 예상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한편 도매 판매는 1.9% 감소하며 2009년 3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 심리로 관망세가 이어지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0.06% 내렸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48% 하락했습니다. 반면 독일 닥스 30 지수만 0.4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이어진 가운데 독일 증시만 독일의 지난 1월 무역 실적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지난 1월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드러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1월 수출이 전월보다 2.2%, 수입은 4.1% 각각 증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0.9% 감소해서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2012년 5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치인 1.5% 증가도 웃돌았습니다. 수입 역시 지난해 12월 1.4% 감소해서 급반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유럽과 일본 경제의 추가 양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OECD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미국보다 더딘 경제 회복에 직면해 있는 ECB와 BOJ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양적 완화 수준을 유지하거나 어쩌면 더 늘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연준이 자산 매 축소에 나서는 것은 옳은 조치지만 테이퍼링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2년에 걸쳐 매우 점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결국 하락세로 끝나고 말았네요. 1%가량의 변동성만 동반됐을 뿐이었습니다. 지표 부진 이후에 중국발 악재도 여전한 가운데 간밤엔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까지 깊어졌죠.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귀속되기 위한 합병 수순에 들어갔다라는 긴장감 높이는 헤드라인이 전해졌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악재가 새로웠거나 강력했다라기보다는 랠리를 이어갈 만한 호재가 없었다. 그래서 밀렸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일 우리장만 보더라도 일단 급락 이후에는 반등을 소폭이나마 주는 모습 다행이었죠. 중국장도 역시 전전에 큰 폭으로 같이 밀렸었다가 하루 만에 2,000선은 되찾은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수급이 여전히 꼬여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 역시 매수해주지 않고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사실 랠리는 코스닥 쪽에서 나왔죠. 547선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코스닥에는 그러나 외국인 기관의 나란한 순매수가 유입되며 대조되는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내수주 가운데 엔터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내면서 이슈를 또 한 번 뿌렸던 날이기도 했는데요. 동시만기가 코앞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 보일까요? 출발증시와이드 1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혜련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교포 여러분, 증권사 증권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매니저 여러분, 외국 증권사 외국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수놈 시장입니다. 네, 급락 이후에 우리 장도 또 힘겨워했던 중국 장도 모두 각각 1960선, 2000선은 회복을 했지요. 그런데 한 박자 쉬더니만 코스닥이 더 강하게 올라온 거 있죠. 1% 이상 뛰면서 547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말고 뭐 중소형주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 심지어 내수주 위주로 포트를 다 채워야 된다. 이런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경기민감 대형주에는 해뜰 날이 올 것인지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동시만기가 정말 코앞입니다. D-1일인데 파생 쪽 전략까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 코스닥 상승이 이제 굉장히 너무 누가 말 따라 주식 뜨는데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만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과연 코스닥을 사느냐, 이걸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고.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조금 시야를 돌리는 것 같아요, 코스닥 쪽으로. 그래서 지금 코스닥 매도 종목, 매수 종목 금액을 보면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외국인 셀트리온 39억이고요. 국내 기관이 서울반도체 41억인데, 글쎄요, 크게 사는 게 없거든요. 없는지 코스닥이 계속 뜨는데 왜 뜨느냐. 저도 이제 왜 뜨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뜨는지 코스닥을 제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뜹니다. 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자체가 이제 시야를 돌리고, 또 하나는 좀 분위기,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관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코스닥을 올려가지고 조금 분위기 쇄신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정석으로 갈라는 스타일이라서, 코스닥 갖고 있는 대형주 빼놓고는 저는 코스닥을 현금화하는 데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코스닥이 대단해요. 대단한데, 소수 몇몇 종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뜬다는 것은 종합주가 뜬다는 것보다는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꼭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도 어제 이제 종가에 땡겼죠. 종가에 또 61평행, 21평 저항받고 이제 빌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분 하루 일찍 빠질 겁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따라가지 마라, 절대적으로 사지 마라 했는데 오늘은 빠질 거예요.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일 건데, 이제 주식가가 왜 이러냐, 이제 이 파생이거든요. 이틀 남았는데, 참 괴력입니다. 지금 주가가 국가가 조금 올라도 이미 다 깨지고, 게임이 끝난 상황, 내려도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안 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개인이, 털 때까지, 탈탈 털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불독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슴 아파하니까, 일단은 엄청난 손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익 난 부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익이 본전 이상 조금 어느 정도 손해는 본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1일평이 계속 상승입니다. 21일평 상승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에 이제 21일평 상승인데요. 만만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고, 또 21일평 상승에 61일평 하락,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계륵 부분, 속된 말로 매매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MACD 한번 볼게요. MACD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MACD는 어떤 모양을 보이나, 이렇게 볼 때 지금 MACD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데드크로스 일보 직전에서 오실레이터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조정 타임에서, 원래 조정 타임이었습니다. 조정 타임에서 인위적으로 당기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위적으로 뚜렷한 모양. 보통 이 코스닥이 분명히 MACD가 이런 모양으로서 다시 뜬다는 것은 이게 인위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 워낙 안 되니까 적은 돈으로 코스닥을 올림으로써 장 자체를 조금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러우니까 여러분께서 인지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피는 여러분 보다시피
MACD 트레이드, 물론 뭐 코스닥처럼 MACD 트레이드 크로스 일부 직전에 다시 골드로 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골 데드 낸 다음에 골드 내는 경우 있지만은 글쎄요, 그런 부분은 항시 그 왜곡 부분은 왜곡시키고 난 다음에 더욱더 그 주가가 괴로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종합주가지수 가기차들을 보니까 가기차드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가기차드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다는 것은 1950포인트 하방 이탈할 시에는 바로 음전환하면서 장대 연봉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50포인트의 포인트를 조금 한번 보는 것도 현명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PMF 차트는 이미 그 가장 빨리 이제 주가에 전환 나오는 게 PMF 차트인데 PMF 차트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PMF가 보통 돌아서면 한 40% 내지 50%는 주가 자체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도 분명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면 1990포인트 될 것이다. 90포인트였는데 80포인트에서 밀리는 부분인데 물론 뭐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매물대가 워낙 튼튼히 있기 때문에 급락 나오는 자리는 아닌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 기간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부터 여러분 그 선물 아시는 분들은 3월물하고 6월물하고 틀리게 나와요. 틀리게 나온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3월물은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액이 워낙 당했기 때문에 안 하긴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는 3월물과 6월물 왜곡이 계속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준선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기준선이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해요. 이틀 동안 기준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합니다. 상승한다는 것은 종가가 어제도 이제 기준선이 상승했으면서 종가가 떴거든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양봉 날 가능성이 있어요. 양봉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식을 꼭 나는 사야 되겠다는 분은 아침 저점에 사시기 바랍니다. 저점에 사는 게 현명하고 하여튼 양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간 여러분께서 장자책을 너무 앞서가 보지 마시고 완만하게 봐라. 완만하게 보라는 말은 갖고 있는 사실 사는 거는 아주 저점에 살려고 노력하고 파는 거는 느긋하게 파는 양면성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청송님 지금 뜬다는 말입니까? 안 뜬다는 말입니까?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부분, 옵션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제가 어제 이제 줄을 끊었습니다. 어제 이제 4.70, 255가 선물 평균가격인데 이 평균가격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아마 고수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고수할 작전이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면 고수하기만 하면 기관들은 대박 납니다. 시간 가치에서 대박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지금 그 굉장히 볼루마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볼루마가 좁아진다는 것은 활동성이 적다. 활동성이 적다는 것은 시장을 지금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은 이미 수익을 굳힌 상태에서 속된 말로 유도 때 누르기로 시간을 벌겠다 이런 보양을 합니다. 시간을 벌 때 우리가 그 누르기에서 여러분 삿발을 잡힌 상태, 손목을 잡힌 상태에서 누르기가 되면은 절대 못 이기듯이 그래서 힘을 쓰면 쓸수록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르기에 풀릴 때 상대가 약점을 보일 때까지 누름에 우리도 움켜잡고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안 설치는 게 좋다. 안 설치는 것은 너무 적극적인 매매, 급등주 매매, 단타 매매 하는 것보다는 안 설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종목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크게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동향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향 자체를 굉장히 쏘기고 있고요. 특히 요즘 여러분 창구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 이게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외국인 증권사에서 주식을 사면 외국인으로 잡히고 개인 계정으로 사면 개인으로 잡히고 또 외국인 또 우리나라 국내 기관에 주을 주고 국내 기관으로 잡히고 개인 사면 개인 계정으로 잡히니까 이거는 절대 의미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사고 기관사가 쌍끌이 매수다.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피보 보시면은
주피벗이 제가 이제 줄 거는 1950 5포인트 하방 이탈해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도 다시 1900도 55포인트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주가를 빠르게 사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아침에 사기는 사되 꼭 사고 싶으면 사되 가장 저점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봉 피부 보시면 너무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피봇 자체에 이제 주체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다는 것은 피봇 자체가 상방 주체인지 하방 주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주가 자체가 그 다음은 피봇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마라.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 S&P 500 반도체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은 고점에서 고가놀이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죽은 모양은 아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일본 증시도 살아있는데 상해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만 비리비리한데 제가 볼 때는 무려 대외 의존도입니다. 대외 의존도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때 최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장도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치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 대신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어제도 여러분 주가가 움직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움직임 없는데 내가 몸부림칠수록 손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절대 몸부림치지 마시고 가만히 고개 숙여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자리가 301평 자리입니다. 301평 자리에서 하방이나 상병이나 여러분 변곡점인 거 아시죠?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복지부동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모양들을 갖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301평의 복지부동 자리도 있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세렌스펙 1, 2의 묶음 자리 이 묶음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묶음 자리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한쪽으로 쏠리기 위해서 눈치 작전을 펴고 있다. 저는 장이 끝나고 그러니까 선물이 끝나고 할 것 같아요. 끝나고 한쪽으로 쏠릴 것 같은데 일단 선물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최대한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현재 주가 제가 볼 때 마이너스 한 5포인트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장 자체 보합까지도 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가 아닙니까?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가인데 어제 네이버 주가를 하한가 상한가니까 내가 욕을 해버리니까 오늘은 또 삼성전자를 갖고 그런 분탕질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분탕질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를 또 3만 원을 빼가지고 분탕질을 하는데 이거는 기관들이 시중의 장 자체를 특히 우리 기관들이 우리 아침 방송을 보고 있고 아침 방송을 갖고 또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어제 이제 네이버를 갖고 내가 며칠 계속 때렸더니 하한가 넣고 상한가 넣는 걸 욕해버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마이너스 3만 원 넣어보고 호가를 보고 삼성전자를 갖고 움직일 것 같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뭡니까? 요즘 장은 삼성전자 네이버 세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장 자체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네이버 주식을 안 사더라도 꼭 보면서 동향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소에 여러분 돈 먹기 너무 힘들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963포인트 같으면 절대적으로 보면 절대 낮은 지수가 아닙니다. 지난 6월부터 장 자체가 나쁜 장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6월에 1770 찍고 나쁜 장이 아닌데 그 사이 뜰 때 삼성전자만 떴고 최근에 주가 또 뜨는 게 네이버만 떴습니다. 우리 주식은 안 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지수 관련으로 가야 된다.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코스닥도 지수 관련 주식만 많이 떴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들은 안 뜨고 내만 뜨겠다는 실적인 저평 소형주 쪽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조금 자중하는 편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무조건 쉬어라 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 쉬어가는 하루 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시 여러분 편입니다. 정성전함 신장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가보다 중가가 더 지수가 높은 양봉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천천히 모아간다 하면 모를까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자제하고 쉬어갈 때라고 전체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억지성으로 올라온 듯한 코스닥 역시 대형주라면 모를까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현금화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넘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갈까요?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고 있는 코너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닥이 전일의 반등을 더 강하게 줬죠. 1% 이상 오르면서 547선까지 회복했는데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까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총 상위주 위주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몽중 테마 가운데 가장 덜 올랐다는 이유로 추천해 주셨던 퍼스텍이 바닥권에서 6거래일 정도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매수가는 2,100원대 정도로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2,200원 돌파가 역시 관건일까요? AS에 이어서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까지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한 장이 연출이 됐었죠. 코스닥은 정말 대단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서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놀자주들이, CJ ENM이나 엔터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면서, 550포인트까지 근접하는 괴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의 최대 매물벽이 작년 하반기 고점, 그러니까 560포인트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좀 예측할 수 없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얼마 전에 서울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서울반도체의 역사적 신고가가 58,000원이다. 그러니까 2010년에 경신한 최고가가 58,000원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56,600원에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일단은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 놓은 이후에 C자형 도치 캔들이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오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강한 종목들이 매물벽을 뚫어내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코스닥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에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파라다이스가 이틀 전에 상승이 나올 때 윗꼬리가 긴 캔들의 모양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점에 다다른 듯한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단매 차원에서 그동안에 주춤했었던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이끄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코스닥이 560포인트까지 정도의 매물벽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라인까지 바이오주들이 시장이 이끄는지 수단마 차원에서 체크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고점을 논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별 장세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어제 유아동 관련주들, 오로라든지 대원미디어, 레드로버, 예림당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물량 확보 차원에서 조정시,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조정권에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5월 달에 황금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정도까지 매출세 상승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게임주들이 작년 9월 달에 황금 연휴,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그러니까 추석 때 황금 연휴였죠. 5일 정도 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게임주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 이유가 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 이동할 때나 가족들끼리 게임을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명분이었는데 실제로도 그때 발생한 매출도 상당했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텍도 어제 7거래일째 상승이 좀 나와주었죠. 벌써 7거래일째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나올 때가 되는데 어제 호가창을 좀 보니까 상당히 좀 매수 대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큰 조정보다는 장중 조정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 일단은 음봉 캔들이 좀 나와줬는데
제가 어제 이 퍼스텍의 보유자들은 2,200원 돌파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신규 매수자들은 2,100원 부근 라인까지 매수 열어두고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부근까지 살짝 터치를 하고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2,200원 부근 돌파하는지 1차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저항 부분까지 우리가 원하는 재료성 부분으로 돌파를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그때가 거래량이 터져준다라면 그때가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 홀딩으로 좀 보시는 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김항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해서 이제는 새누리당의 경선 구도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누가 더 지지율이 높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우지수나 뭐 유럽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테마 섹터에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상당히 움직임이 수상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바로 철도주들하고 가스관 관련주들인데, 이 철도주들하고 가스관 관련주들이 작년에 10월경이죠. 작년에 10월경에 러시아와 북한 쪽의 철도 연결 추진하겠다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철도주들하고 가스관 관련주들 급등하는 좀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한번 크게 먹은 생각도 나고, 일단 저하고 좀 잘 맞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수상한 냄새가 나와서 일단 확인을 좀 해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쪽이 북한하고의 철도 연결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3월 초에 이런 뉴스가 나와줬더라고요. 러시아 대표단이 3월 중순에 경제협력 논의를 위해서 당국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3월 중순이면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다음 주 정도인데, 헌데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합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도 쪽이나 가스원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려는 포지션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주들 하면 대하TI를 대상으로 해서 대우 AL 정도인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하TI가 푸틴 효과로 인해서 12월 달에 2,300원까지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2월 달에 자체 회사 수주권으로 인해서 1,8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옆으로 좀 기는 개거림의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오를 때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한 4%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고, 지속적으로 61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재료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들은 대동스틸을 대상으로 해서 동양철강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동스틸도 대하TI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차트가 거의 일치를 하면서 61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섹터들 오늘장 시초가에 일단 매수로 들어가셔서 재료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3월 중순에 러시아 당국 그런 재료가 뉴스성으로 나올 때까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하셨다가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은, 뉴스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관련주들 체크하면서 오늘장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님이 예상하신 오늘 혹은 향후 상한가 예상 종목은 철도주, 가스관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매수해서 재료 나올 때까지 홀딩하자라는 전략 들어갔습니다. 글로벌리 증시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는 글로벌 증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동시만기를 맞게 되는데 오늘 하루 전입니다. 관망세가 여전히 짙을까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